50만 달러에 해당하는 토지를 줬다는 얘기는 그건 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법원 사실상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뭐 중요하지 뭐 그게 무슨 뭐 매매냐 보는 거죠. 증여와 매매 계약도 잘 알죠? 안 해봤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좀 들어가셔서 증여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도 좀 재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뭘까요? 뭐가 통제가 뭘까요? 양 당사자가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의도라는 게, 그죠? 의도라는 게 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사고 팔 어떤 의도가 있다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뭘까요? 자, 이게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양 당사자가 사고 팔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motivated by the desire to buy or and sell 라는 건 뭘까요? 당연하게 커머셜 목적이 뭘까요? 당연하게 이건 뭘까요? 계약을 보는 거죠. 하지만 양 당사자가 자, 이 재산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하고 받고 한다는 것은 증여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커머셜 트랜잭션은 여러분 뭐예요? 커머셜 트랜잭션 뭐예요? 여러분? 커머셜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많이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한테 좀 많이 받고 팔려면 뭘까요? 광고도 하고, 그래서 요 사람이 와서 이걸 50만 달러 준다 그러면 뭘까요? 또 60만 달러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도 찾고, 좀 높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arm's length, 그죠? arm's length 트랜잭션이 되겠죠? 가족 간에 있을 수 없죠. 하여튼 제3자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커머셜라이즈 해서 커머셜 트랜잭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돈 많이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넌 커머셜은 뭘까요? 뭐 그냥 뭐 가족하고 친족하고 내가 증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자,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자, 커머셜이 들어가야 되고 넌 커머셜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이게 바로 목차예요. 목차. 이게 들어가는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자, 컨시더레이션 나오죠. 증여에 대한 부분,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나오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absolute, non-absolute 좀 엘리먼트가 아까 나왔죠. for 엘리먼트가. 그 다음에 이제 컨시더레이션에 대한 나오고 커머셜 나오고 non 커머셜 나오죠. 여기 다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심에서 이제 결정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급심 고등법원에서 뭘까요? 자, 콜린스가 문제의 재산을 그죠? 등기이자한 증서죠. 증서 자체는 이게 뭐 계약인 게 아니야. 계약이 아니고 증여지 뭐 증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뭘까? 링컨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뭐 증서에는 뭘까요? 뭐 우리가 콜린스가 사실상 그 재산을 이전하겠다라는 이제 청약을 했고 또 그 청약에 대한 승낙도 했다. 명시적으로 또 사실상 뭘까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 대가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사실상 생태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는 약속도 했다. 하는 거죠. 링컨이. 여기서 뭘까요? 사실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부담이죠.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계량화시키기 힘들다는 얘기죠. 퀀티파이 하긴 힘들죠. 계량화하긴 힘들지만 뭐 분명한 것은 뭘까요? 그것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꼭 우리가 돈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커먼웰프에서 뭘까요?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버든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한 약속도 우리가 분명하게 계약을 우리가 이한 이전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자, 사실상 증여보다는 계약에 의한 거냐라는 거죠.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여기는 뭘까요? 대답은 노다이죠. 우리가 나타난 상황을 볼 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돼요? 상업상에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그 대신 뭘까요? 자, 비상업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서로 양도하고 양도받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콜린스는 뭘까요? 링컨의 엄마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야. 엄마 자식 간의 사이야.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들이고 사실상 뭐 피부치죠. 친족이고 또 각각 환경운동가고. 그러니까 뭘까요? 이 대법원에서 우리가 셀먼 케이스에서 우리가 판시한 내용대로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자, 아들이 엄마에 대한 약속이죠. 그 재산을 생태학적으로 같은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아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돼요? 아들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이게 뭐 명목적이고 뭐 이렇게 아주 사사로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베스트 에포트라는 게 뭘까요? 그런 뭘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엄마의 의도라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 자식한테 그 재산을 기증하는 거지, 증여하는 거지, 그거 팔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파는 게 아니다. 요 케이스는 똑같은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딸한테 50만 달러에 해당되는 토지를 500달러에 주는 것도 뭘까요? 바로 이게 뭐가 이게 사실상 논 트랜잭션 방법이죠. 논 커머셜 트랜잭션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노미널하고 이버터리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가 컨시더레이션이죠. 이 컨시더레이션 자체가 이런 상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실상 기프트에 해당된다. 또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어때요? 엄마 아들 사이고 당연히 엄마 아들 사이인데 뭐 사실상 우리가 제3자 형태로 커머셜 트랜잭션이 아니고 non 커머셜 트랜잭션 방법으로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해답도 노미널 이머토리얼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의미에 대해서 이제 습제 판례 보죠. 홀트 대 존스라는 중요한 거죠. 대법원 판례예요. 항상 대법원은 판례는 가장 중요한 판례다 보면 되겠죠. 100년 전 그죠? 랄프 포크라는 사람이 이제 포크 트러스라는 것을 이제 설립했어요. 대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대학교한테 실베빌에 있는 10에이커의 토지를 주면서 이제
신탁재산을 이제 하나 이제 창설했죠. 이게 이제 as 캠퍼스, 그죠? 당시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죠? 학교였는데, 저런 이제 의사들을 위한 캠퍼스로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신탁재산을 이제 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사실상 또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신탁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대학은 뭘까요? 그죠? 폴크 트러스트의 사실상 신탁자다. 신탁자. 수탁자죠. 수탁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스트라는 것은 신탁이죠.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탁재산이죠. 신탁이라는 건 뭐가요? 사실상 수탁자가 있어야 되죠. 수탁자. 트러스티가 있어요. 이 신탁을 만들려면 트러스터가 있어야 되고, 신탁을 우리가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그걸 이제 신탁자라고 얘기하고, 트러스트는 수탁자라고 얘기하고. 근데 재산이라는 건 뭘까요? 리즈가 있어야 되겠죠. 리즈.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리즈가 아니라 재산인데, 이 재산을 우리가 있는데, 이 소위 사실은 이 수익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수익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건은 뭘까요? 이 수탁자가 수익자면서 누구예요? 재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폴크 트러스트라는 이제 신탁, 그죠? 수탁자가 이제 대학이죠. 대학이 운영 관리하는 거죠. 사실상은 대학에서. 그래서 원고가 뭘까요? 원고가 대학의 3명의 수탁자이고, 그 다음에 뭐 재단,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신탁자나 수탁자 3명이고, 피고가 뭘까요? 나머지 7명이 이제 수탁자죠. 수탁자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주의 어토니 제너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검찰이죠. 검찰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가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다 이제 하잖아요. 검찰이 우리가 소를 다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상대방이 검사가 되죠. 검사가 나오죠. 우리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원고는 뭘까요? 또 수탁자, 3명의 수탁자고, 피고는 나머지 7명과 그 다음에 검찰, 그죠? 검찰이 이제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신탁이라는 게 재산 자체에 대한 운영이 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이사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주식 소송, 파생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쉐어홀더가 있잖아요. 쉐어홀더가 있는데 쉐어홀더들이 뭘까요? 이게 주주들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메조리티 쉐어홀더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정권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재산을 좀 빼달린다든지 불법 행위를 한다고 하면 뭘까요? 당연히 뭐 여기 안에 있는 이사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주주들이 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건 뭘까요? 바로 이제 뭐 파생 소송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 혹은 재단의 신탁 재산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원고 자체가 이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보게 되면
자, 피고 자체가, 피고 수탁자들이, 제가 보게 되면, 횡령했다. 이 포크 트러스트라는 신탁 재산을 횡령을 했다. 그죠?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 더 못하게, 횡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지 명령을 요구한 거죠. 인정션은 바로, 인정팁 릴리프랑 똑같아요. 약간. 자, 헌법은 똑같아. 디크라라티브 and 인정팁. 헌법상에 우리가 권리구제라는 게 이렇게 선언적이면서도 차지 명령 한마디로 가처분 형태의 우리가 권리 구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헌법상의 특수조항 자체가 국민들의 재산이나 인권에 해를 주는, 그죠?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클라티브 인정티 릴리프라는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 법률 조항은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자,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디클라티브 앤 인정티 릴리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서 인정션은 똑같아요. 뭘까요? 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가처분 명령이죠. 가처분이라는 건 인정션인데, 가처분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출판금지 가처분 명령, 방송금지 가처분 명령,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법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못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피고들의 지금 같이 지금 검찰에서 뭐라 그래요? 그 수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 원고의 주장은 그죠? 일부의 가치가 없다. 뭐 정보나 그죠? 믿음에 있었어, 그죠? 부족으로, 그죠? 정보도 부족하고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주장이다 라고 거부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은 이러한 포크 신탁의 재산의 운영은 우리가 살펴봤다. 그리고 이 소송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 라고 이제 결정 본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 뭐 아무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피고 수탁자들은 뭘까요? 어떤 이유로 이제 소를 이제 기각을 요청하면, 자, 원고들이 사실상 소에 적격이 없다. 소에 적격이 없다. 이건 이제 지방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그대로 내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등법원에서 따라주고 이제 대법원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제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소셜라리는 여러분들 헌법에서 배우지만 미국도 이제